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65%, 코스닥은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봐선 순매도 한글로 나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 쪽으로는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또 업종별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업종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매우 싸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시장이 괜찮냐고 하면은 앞으로 돈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 이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르는 이유는 돈 푼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또 실제 돈을 풀게 되면은 또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돈이 풀리면 저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지금 뭐 돈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이 돌지 않은 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보자 2000년대, 2010년도 뭐 그 무렵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은 그보다 좀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렵다 그러면 건설을 이용해서 내수를 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채 규모가 너무 많이 커져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이자 부담을 하고 나면 소비 이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한 2010년 그 무렵에 지금 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5년이 쭉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가 이제 사람들이 원활하지 못하니 경제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급기야 강제로 월급을 좀 더 올려줄사 이런 정책을 갖다가 지난 정부에서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도 올리고 해서 소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도 해봤으나 그게 좀 예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자꾸 이렇게 건설을 갖다 대냐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뭐 건설하면 재개발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건설 관련 쪽만 좋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짓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레미안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안에 모든 전자 제품이 전부 다 삼성전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테레비, 에어컨, 냉장고, 뭐 세탁기 전부 다 그리고 뭐 자동화 그 시스템까지 전부 다 삼성께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전자제품 매출이 엄청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집 짓는 과정에 창문도 달아야 될 거고 시멘트도 써야 될 거고 철근도 써야 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집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게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가구도 새로 바꾸게 되는 거고 또 기분 좋으면은 차도 새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집을 갖다 하나 탁 지으니까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 지금 이렇게 건설을 갖다가 정부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여기 우리가 뭐 집에다 꾸진 집에 살 때는 잘 해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이런 대출을 내서 이런 게 하다 보니 이제 꽉 차가지고 이자 내는데도 이제 급급하니까 소득까지 올려줘 봤는데 또 이것도 또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새 집을 사면 뭔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네 돈을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레버리지로 나머지 한 90% 정부에서 쓰던 뭐 어떻게 해서 은행 대출도 좀 내고 해가지고 집을 사게 해줄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냥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사게 되면 이 통합해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이제 돈이 생겨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늘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그리고 뭐 주식시장 계속 열어제끼고 있고 채권시장도 뭐 선진정시로 가서 지금 계속 열어제끼고 있고 트리플로 이렇게 지금 돈을 공급하게 되면 또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더불어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저기 러시아 있죠. 이게 러시아인데 굉장히 뭐 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해서 섬나라죠. 우리도 이렇게 북한에 있으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어떻게 딱 꼽아만 나면 물류가 러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다 통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유럽하고 뭐 사이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죠. 중국하고도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러시아도 어쨌든 뭐 전쟁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 같은 입장에 지금 똑같잖아요. 사우디나 러시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석유 팔아서 지금 에너지 자원 팔아서 돈 버는 건데, 에너지만 팔아서 돈 번다고 했을 때, 전 세계 지금 추세가 지금 자꾸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탈석유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석유 소비가 예전만큼 원활을 하지 않다 그러면은 러시아 망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꾸 러시아에서도 이 제조업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에 협조를 구할 국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를 좀 지렛대 삼아서 블라디보스톡이 어떻게 뭐 물건만 꼽아놨게 되면은 러시아 쭉 다 팔아먹을 수 있겠죠. 또 러시아 제조업에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득되는 바가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도 우리 경제개발에 또 한 축을 우리나라 돈이 늘어나는데 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이 특히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 보니 이제 계속 이렇게 쭉 흘러왔었고, 근데 그 덕분에 어쨌든 자산 시장이라든지 이게 쌉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이 비싸다 하지만 굉장히 쌉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거품이 그만큼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그 제조업, 전 세계 제조업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조업 국가들이 많은 것 같아도 유럽에서는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있어요. 미국도 지금 제조업이 많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독일 아니면은 저기 하나 더 있는 게 이탈리아도 제조업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 국가들 이탈리아에 좀 있어요. 어쨌든 뭐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제조업이. 근데 우리가 지금 국가 어떤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 국가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돈이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마지막 거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마지막 거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금 지속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국민들이 좀 현명해야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어떻게 좀 현명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에서 참 국민들의 뭐 반대도 있었지만은 나라가 급하니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한테 그래 막 없던 걸 해줄게 해서 돈도 돈 받았어요. 그때 일본에 이제 돈을 받을 때 국민들의 의견은 뭐 전 국민이 고생을 했잖아. 그래서 일본한테 돈 받은 거 우리 전 국민이 갈라먹자.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먹으면 정말로 푼돈이 됐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지도자는 국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포스코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스코를 지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 우리나라 뭐 이 철강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는데 지었어요. 그래서 짓는 사람도 우리 안 되면 이거 진짜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그 대가로 받은 돈인데 이거 우리 실패하면 나가 죽어야 된다 해서 우향우 정신이라고 해서 박태준 사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포스코를 성공시키고 우리가 철강을 생산하다 보니 고품질의 철강을 만들다 보니 이게 자동차도 들어가죠. 자동차 뭐 쇠로 만듭니까? 철강. 아파트도 철강이 당연히 필요하죠. 뭐 세탁기도 뭐 안 필요합니까? 에어컨도 필요하죠.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포스코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연구원 산업들이 엄청 발전하며 국민들이 자칫 나눠 먹어서 이 푼돈으로 사라질 법한 돈들이
다른 연관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하나의 어떤 뭐 씨앗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잘 돌지 않으니까 지금 시장을 열어 제끼고 심지어 참 모험적입니다만은 레버리지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부동산까지도 제가 한번 손대 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뭐 러시아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돈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번에 지금 이게 돈이 늘어나는 게 어떤 면에서 봐서는 정말 이만한 앞으로 큰 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런 돈이 늘어날 기회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지금 참 절대증명의 뭐 시대에 돈이 잘 안 돌아가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제 돈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부동산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승할 거라 봅니다. 주식 시장도 상승할 거라 보고요. 어쨌든 이제 돈이 늘어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국가로 들어가죠. 세금으로 해서 다시 국가로 들어가고 또 돈이 늘어나는 동안에 이제 경제는 또 괜찮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늘어나는 게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적인 겁니다. 우리 뭐 채권 시장을 선진 시장 쪽으로 올리는 그 기술적인 거. 또 어떤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으로 주식 시장을 좀 열어 제껴 가지고 또 레버리지라는 어떤 금융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또 힘들면은 뭐 언제든지 한국에서 돈 빼갈 수 있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런 거 통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 돈이 나머지는 다 소비가 되고 뭐 어떻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정부가 돼요. 정부가 돈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가지게 됐을 때 똑같은 일이 이제 다시 발생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한때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남아 돈다는 시기에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돈을 그러면은 복지라고 해서 갈라먹자. 우리 갈라먹다 20조만 갈라먹으면 된다. 뭐 30조만 있으면 갈라먹을 수 있다. 50조 갈라먹을 수 있다. 뭐 갈라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20조, 30조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봐서 알겠지만은 이 30조면은 회사 하나 그냥 거뜬하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 그냥 내 거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국유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큰 돈입니다. 나눠 먹으면 뭐 전 국민 뭐 25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되는 푼돈으로 그냥 뭐 사라지는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가지고 오면 큰 기업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예전에 우리가 포스코를 만든 어떤 그 경험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푼돈으로 갈라치게 먹지 말고 이 포스코라 치면 국가로 거품이 일어나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우리로 치면은 요즘 이공계 어렵다 우리 한국 이공계 안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공부하는 학생들 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하고 장학금도 주고 또 이공계에서 뭐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 산업으로 국가에서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또 국가적인 좀 지원도 해주고 연구하는 기초 산업 연구하는 과학 연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돈이 어떤 하나의 어떤 출발점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우리가 이 거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서 포스코와 같은 것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어떤 구조조정을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밥그릇을 갖다가 먹거리를 찾아내는데 쓰여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거품으로 지금 국유지책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 돈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해서 젊은 애들은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어떻게 꿈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 정말 진심으로 자주 했는데 만약에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본다 그러면은
이 말 취소입니다. 취소. 우리가 외국 안 나가도 돼요. 우리 한국에서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이 정말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어떤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거품이 일어나게 되면 그 돈을 잘 쓰게 되면 제발 거지 같은 새끼들이 나와서 갈라쳐먹자는 말만 안 하고 좀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정말 뜻깊은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가지고 방법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길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난 김에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세력들이 공통으로 오늘 매집한 종목들이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LG 생활 건강, 이거 간만에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 정도 들어온 건 정말로 간만이다 볼 수가 있겠죠. 간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빨간색이 굉장히 많고,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한번 입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력들이 입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일단 빨간색이 많은 거 기억하시고요. 세력들이 요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왔는데 저거가 이제 물량 어느 정도 좀 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장중에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나 이런 거 시장 관련해서 뉴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 뭐 상승이 높은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많이 떨어진 종목도 이렇게 보곤 하죠.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 상위권의 랭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LG 생활 건강에 뭔 일이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좀 봐도 이 말이에요. 좀 봐도. 그럼 왜 봐도? 그럼 이 봐도라는 의미도 이런 거지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빨간색 많다면 떨어졌잖아요. 그 봐도 이 말은 뭐냐면 내 이제 그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이 LG 생활 건강에 한번 돈 좀 투입해서 이거 뭐 주가를 올려볼 생각이다. 그래서 동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자. 수급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떠넘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2차 전지 이렇게 올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쫙쫙 올리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제 떠넘기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건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에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내 LG 생활 건강에 한번 들어왔고 이제 소문 내는 겁니다. 이거 내가 갈 건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해서 같이 가도록 하자.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세력들이 한번 쳐다봐 달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로 쳐다보고 다른 세력들도 같이 한번 가볼까 하면은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좀 봐도 했는데 아무도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이 딸리니까 같이 가도 이 말이잖아요. 딸리면 이건 뭐 작전 실패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괜찮네. 그래 난 가볼까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냐? 어느 정도에서 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요거 브레이크가 딱 걸리게 되면 아하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좀 동업자가 좀 생겼구나. 그래서 그 동업을 한 놈이 요 짧은 상승 보고 들어와서 배신하고 나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눌림목에 들어와서 다시 재상승을 할 때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딱 보고 타이밍 잡아서 총을 딱 쏘는 겁니다. 어쨌든 LG 생활 건강은 대충 수급적으로 볼 때 그런 스토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그런 움직임이 있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전으로 치면 뭐 제약주 그런 움직임이 있네 이런 느낌이고 어제로 치면 호텔 신라 좀 그런 느낌이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호텔 신라 면세점이고 또 카지노 쪽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관광객들 보낸다 아닙니까? 뭐 가서 와가지고 뭐 똥 싸고 가니까 그게 문제지만은 하여튼 어찌됐든 중국 놈들 우리 한국으로 들라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돈 쓰고 가잖아요. 똥도 싸지만은 뭐 돈도 좀 쓰고 가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거 들어오니까 뭐 호텔 신라도 면세 그런 거 오르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 왜 보내느냐? 그렇잖아요. 그 미국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지내고 또 미국에서 중국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중국은 그 돌파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을 갖다가 어떤 우회 뭐 수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 한국에서 좀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저거 시장이 지금 다 죽어버렸으니까. 참고로 아까 뭐 부동산 잠시 말씀드렸는데 중국 그 시진핑이가 저 새끼 저거 아마 시진핑 저거 있죠. 아마 우리 그 한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한민족. 저건 중국 놈이 아니라 한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우리가 중국에 보낸 스파이. 그러니까 이 중국을 망쳐먹으라 하고 우리 한국에서 가서 꼽아놓은 스파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자석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을 완전 망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되겠죠. 중국이 망해가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행각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부동산 다 말아먹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은 없고 첨단 산업 쪽으로만 지금 쏟아놨거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부동산을 하면 집만 덩그러니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채워넣어야 될 거잖아요. 텔레비 들어가고 뭐 세탁기 들어가고 에어컨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에 사니까 옷도 새 거 있고 또 차도 새 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 이외의 어떤 다른 산업에 어떤 연관되는 게 큽니다. 근데 부동산을 확 죽여버리니까 다른 소비가 지금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진핑이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진핑 욕도 좀 하고 합니다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새끼 우리 편이다. 아마 그 우리나라 시자는 성인 뭐 김씨, 김이박 이런 것처럼 시라는 성이 있는지 몰라도 절마는 뭐 시라는 성에 시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진핑이 저 새끼 우리 편이다. 자, 다올투자증권 이거 괜찮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수익 매매 한번 해먹었죠. 조만간에 또 이런 거 넣으면 또 가면 됩니다. 또 그리고 대용제약도 요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많죠. 지난번에 베르칸 걸러 먹었고 세력들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총 쏴도 돼요. 내일 총 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쏴도 되고 오늘도 쏴도 된다. 제약주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왜 제약주냐?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뭐 오락이나 하려고 인공지능 뭐 니 대답 잘하나 이거 뭐 요약해봐라 그러려고 뭐 가지고 놀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 벌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지금 좀 비실거립니다만 여기서 돈 벌어먹기 쉬우니까 그런 거고 인공지능 만들어 놔가지고 이 제약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약적으로 보니까 이거 뭐 잘 찾더라 이 말이죠. 신약 같은 거 조합도 잘 찾고 단백질 구조 해석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래서 당장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는데 돈도 뭐 시장도 굉장히 크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 한번 또 갈 때도 됐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 쏴도 되지 뭐. 그러니까 돈 흐름만 이해를 하면 그 수급만 이해하면 투자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어떻게 돼요? 좀 기다립시다. 세력 들어왔는데 이거 그거 좀 봐도 했는데 세력들이 좀 봐주긴 했어. 근데 중간에 배신하고 나와본 거지 뭐. 그러니까 안 된 거지. 배신자가 생겼던 겁니다. 서로 기다려야 됩니다. 현대차 정권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생명매 쪽으로 가면 오늘 하늘시멘트 이거 매도 신호 나왔네. 보니까 요거 지난번에 한번 두 번 사고 요만큼 한번 짧게 한번 해먹고 이번에 또 분할 매도가 많았습니다. 네 번이나 사서 끝났어요. 돈 안 까먹고 내일 이제 짧게 들어가서 팔아먹으면 됩니다. 또 하늘 시멘트하고 보니까 몇개 LG 플러스 할 며칠 전에 그거죠. 요거 들어와서 이렇게 또 한 팔아먹고 또 생매매 뭐 잘 되나 뭐 오리온 이거 어째 돼 있나? 오리온은 지난번에 한번 잘 해먹었고 이번에 들어온 것도 조만간 뭐 수익 내고 팔아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매매 재밌습니다. 들어가서 뭐 손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들고 있다 보면 또 웬만하면 괜찮아져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여기 브레이크 잡으면 두 번째 이유 요겁니다. 한번 해먹고 요것도 뭐 두 번 해서 지금 수익 중이니까 조만간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아서 상승률이 높은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종합해서 점 하나 찍어놓은 겁니다. 하나솔루션 어제 돼 있는 보죠. 요거는 요 브레이크 걸렸고 요 사이 어딘가 총알 박 쐈어야 되죠. 수익매매는 아니고 총을 쐈어야 됩니다. 요때 요 총은 더하기 빼기해서 순환매매 끝까지 가는 거고 일단 요거는 계속 보유입니다. 보유. 그래서 수익매매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이것도 그렇잖아. 지난번에 해먹고 잘 가고 있다. 그것도 뭐 있네. 현대엘리베이터 이것도 뭐고 이것도 세 번 들어왔네. 들어와서 조만간 수익 내고 놀 수가 있겠죠. 대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익매매 이것도 재밌습니다. 저도 수익매매 자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봤습니다. 우리 저 가치투자연구원 있죠.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책을 딱 한 권 딱 썼습니다. 한 권 쓰고 그 이후로는 책을 안 썼습니다. 책을 안 쓴 이유는 책을 쓰니까 귀찮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뭐 방송국에서 출연 좀 해주라, 아니면 뭐 잡지사에서 언론사에서 인터뷰 좀 해주라, 또 그리고 뭐 다른 출판사에서 우리 또 책 좀 내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뭐 해주라는 이야기 많아요. 근데 해주는 건 괜찮아요. 해주는 건 괜찮은데 사람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면 재미 붙여서 사람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돈도 벌고 재밌겠죠. 근데 저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오른다는 겁니다.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동안 기분 좋죠. 회사 매출도 늘어날 때는 기분이 참 좋잖아요. 올라갈 땐 기분 좋은데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특히 주식 쪽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기본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면 이 최종적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이거 뭐 계속 마이너스야. 사자마자부터 계속 마이너스고 그러다가 이렇게 잠시 한 달? 그러니까 한 5년 마이너스 갔다가 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또 플러스로 올라간 수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이런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형 이런 거죠. 이렇게 사자마자부터 계속 올라야지. 아니면 사자마자부터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욕도를 먹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은 괜찮은데 떨어질 때는 정말 급전지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질 때 받는 이 비난은 엄청나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기 때문에 책 딱 하나 쓰고 치 아팠습니다. 더 안 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어떤 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우리 그 수급 분석 옛날에 제가 선 책 있잖아요. 4만 원 주고 샀대요. 4만 원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새 책이 2만 원인데 중고로 4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올해부터 뭐 작년부터 인쇄가 안 들어오더라고. 이건 들어와요. 이거는 이북 전자책 인쇄는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도 개정판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막 귀찮아서 괜히 또 유명해지면 피곤하고 그래서 안 썼어요. 그냥 제 인생에 책은 저걸 하나 끝낸다. 치 아파야지 뭐 하고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쓰니까 지금 55,800원에 팔더라고. 지금 그분은 요것보다 좀 더 싼 거 어떻게 샀겠죠? 중고나라 가면 좀 더 싸게 파는 책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알라딘에서 뭐 노는 건데 하여튼 뭐 그어서 그래가지고 중고값이 이렇게 막 올랐더라고. 이게 2만원짜리 19,8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리더라고 있더라고. 근데 수급이란 게 희한한 게 제가 그때 이제 저 책을 쓸 때 원리를 썼습니다. 원리. 그래서 뭐 세력들이 움직이는 원리 이런 걸 써가지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제가 뭐 15년 전에 했던 이야기, 1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하는 이야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수급이 뭐가 다릅니까? 돈 흐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원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책도 상당히 괜찮죠. 그때 내용 그대로. 저도 지금 딱 찾아보니까 딱 한 권 있더라고요. 저 초판 넣은 거 딱 요 책 지금 2013년 1월 15일 날 넣은 거 딱 한 권이 집에 있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한 두 권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들 딸 하나씩 딱 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다. 재밌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거품이 늘어나기 참 좋은 시기에 놓여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산시장 또 그리고
자본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더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품은 정말로 바람직한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벌어지면 당연히 또 국가로 돈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때 국가로 돈이 좀 들어갔을 때 국가에서 뭐 수입이 들어온다 손치고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 식으로 해서 그냥 푼돈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드려야지만은 굳이 줄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돈 다 놔줘가지고 푼돈 만들어서 날려버리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올 때 잘 모아뒀다가 우리나라 지금 뭐 기초과학에 딸리니 뭐 공대가 안 되니 하는데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 돈 많이 주고 그래서 묵고 살도록 지원해주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좀 부족한 면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양성하는데 좀 소중한 곳에 어떻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또 한 단계 더 도약되는 쪽으로 가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이고 제가 이때까지 십몇 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을 특히 주식 투자하면서 살펴본 결과 개무식하다. 정말로 일자 무식한 놈들밖에 없더라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